여러분 안녕하세요. 엄마표 롱아나는 철학자 교육 전문가 숙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계속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냐고 저보고 웃더라고요. 나의 재주지.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저의 엄마표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그 얘기를 꼭 여러분한테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때 영향을 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되게 그때 가장 제가 이제 특히 책으로 도움을 받았던 그 분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이 보셔도 정말 와 그렇구나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만한 그런 분입니다. 자,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이 선생님이세요. 이 선생님. 너무 옛날 책 같죠? 근데 요즘에는 제가 이거 찾아봤는데 이 책은 절판이 됐고 이 책 말고 그 스콜라스라는 곳에서 이제 다시 출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2011년에 다시 출판이 된 것 같더라고요. 이 책은 2008년에 이제 출간이 됐던 책인데 지금은 절판이 됐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누구시냐면 강미선 선생님이세요. 강미선 선생님이 원래 이제 수학교육과를 나오셨고 정말 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때 이제 직접 아이를 가르치면서 쓰신 내용을 되게 얇은 책이에요. 되게 얇은 책인데, 책 제목이 수학은 밥이다. 이 책이었어요. 너무 제목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되게 우연한 기회로 이제 한 100명 정도 되는 이제 온라인 공부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이 원래 영어 공부하는 모임이거든요. 영어 공부하는 모임인데 제가 그때나 지금이나 영어는 파이야.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분들이 이제 수학을 한번 공부해보면 어떻겠냐 이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아무것도 몰라. 나 엄마표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 마침 이 강미선 선생님이 책을 보면서 제 아이하고 이제 같이 해보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접목을 해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새벽에 카톡방으로 수학 공부를 했었어요. 한 30-40분씩 그때 이제 수학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저의 교재 제가 썼던 교재가 바로 강미선 선생님의 행복한 수학 초등학교 이 책을 가지고 정말 1년 6개월을 정말 무료로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 2014년에 이제 저희 아이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때 이 책으로 전부 다 공부를 했는데 너무너무 새로운 거예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제가 너무 알던 방식으로 수학을 가르쳤고 그리고 스토리텔링 교과서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서 되게 낯설고 되게 어렵고 저는 그랬거든요. 그 책이. 완전히 수학 공부 새로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제가 이제 다시 공부를 할 때 그때 기본이 됐던 저한테 너무너무 중요했던 책이죠.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게 이제 비와 비율, 분수, 여러분 되게 오래 가르쳐도요.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강미선 선생님의 이제 분수 비법, 뭐 개념 비법, 뭐 덧셈 비법, 개념 비법 안에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연산 비법도 열심히 보고, 완전히 골수 팬이었어요. 완전히 선생님 만나서 사인만 안 받았을 뿐이지 온통 다 이 선생님 책을 내가 다 독파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제가 공부했던 1년 반이었는데 저한테 굉장히 큰 그 힘이 됐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아이하고 뭔가 공부를 한다는 게 저한테는 학원 선생으로서의 그런 걸 벗어낸다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나는 너무 오랫동안 애들을 가르쳤고 애들은 당연히 저한테 배우는 존재고 그리고 되게 쉽게 내가 쉽게 전달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쉽게 가르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막상 내 아이들하고 뭔가 수학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 큰애는 저에게 항상 어떤 과제를 준 그런 친구였거든요. 문제집도 안 되고 2학년 문제집을 샀는데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푼 적도 없죠. 2학년 문제집은 들춰보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친구였는데 그렇다고 막 뭐가 되게 모자라고 이런 친구는 아니었어요. 그건 아닌데 너무 빨리 기분이 상해. 너무 빨리 기분이 상하니까 내가 이 친구하고 수학을 공부한다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얘를 기분 상하지 않게 수학을 공부할 수가 있지? 100% 나라 기분 나쁘게 공부하면 수학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을 거라는 게 너무 뻔한 친구였어. 그래서 내가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정말 갖은 방법을 다 썼거든요.
그때 정말 많은 도움을 줬던 게 바로 이 강미선 선생님의 책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이 수학은 밥이다 이 책은 제가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마인드? 그때까지는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내가 아이들에게 수학 가르쳤는데 내 아이한테 그걸 못 가르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약간 자만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이 선생님의 이 책을 보면서 이분이 학교 선생님 출신이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하고 공부할 때는 완전히 정말 엄마로 돌아가서 아이하고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한테 굉장히 충격이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제가 마인드부터 바꾸기 시작했어요. 마인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수학은 사고방식이다. 그리고 수학의 토양이 중요하다. 또 일상생활은 교육적 기회의 금광이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닌가? 내가 알게 모르게 이 선생님 영향 엄청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난 마치 내 안에서 모든 게 다 출발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런 게 어딨어요, 세상에. 아무 베이스 없이 사람이 뭔가를 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어딘가에서 영향을 받고 자극을 받은 거죠. 찾아봤더니 강미선 선생님이었어요. 질문을 통한 사고의 경험이 중요하다. 이때도 내가 이걸 읽었던 거야. 근데 너무 저한테 힘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1년 반 동안 엄마들을 이 행복한 수학 초등학교로 엄마들을 이끌면서 엄마는 어떤 마음으로 아이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생각을 정말 수도 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저의 어떤 그 이정표가 됐던 책, 수학은 밥이다. 사고방식은 일상 속에서 전수된다. 엄마의 수학 공부 방식이 대물림된다. 부모는 더 길게 보아야 된다. 목차만 봐도 너무 좋지 않아요? 이거 하나하나를 제가 유튜브 소재로 삼고 싶을 정도로 진짜 사고방식은 일상 속에서 전수된다. 이 부분은 정말 여러분 이 책을 꼭 사서 보라는 건 아닌데 내가 요즘 책 얘기하기가 겁나 뭔 책 얘기만 하면 다 산다고 그래가지고 나 진짜 이 책 27쪽에 그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어떤 면에서 그 사고방식이 일상 속에서 전수되는지 그런 걸 한번 볼게요. 이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학부모의 경우에 학교를 졸업한 이후 거의 대부분이 수학에 손을 떼서 수학이라는 건 너무 되게 낯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마가 수학을 배웠을 당시의 사고방식이 젖어 있을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어떻게 배웠는지. 그래서 엄마가 솔직히 새로운 교육과정을 계속 연구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다 보니 자신이 전에 배웠던 방식으로 그냥 다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는 그런 게 생기는데 내용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까지도 그렇게 전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이가 어떤 단순한 사칙 연산 문제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질문을 하는 자기 아이를 면밀히 관찰합니까? 또 왜 그런 문제가 교과서에 있는지 잠깐이라도 고민을 하나요? 그 문제를 잘 알고 있다고 확신에 대해 진정 의심을 품은 적이 있는지 그냥 막 가르치고 있는지 또 잘 못 알아듣는다고 아이를 나무라는지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맡겨버리는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리고 그런 것들은 과거에 내가 배웠던 거기에 기인한다는 거죠. 내가 배웠던 경험에 기인할 수밖에 없다. 또 아이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쉬운 문제에 대한 질문은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거고 아이는 수학을 못하니까 아마 자기도 자기 머리가 나쁠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또 수학 때문에 괴로워서 수학이 내내 싫어질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엄마가 그냥 무심결에 그냥 던진 한마디라던가 평소의 태도가 아이의 학습에 너무너무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엄마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그런 행동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거밖에 몰라? 아우 내가 답답해 미치겠어. 라든가 이런 말들. 그런데 솔직히 가정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오히려 학교에서도 그게 제대로 연결이 안 될 경우에 생기는 문제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 그래서 엄마의 어떤 수학 공부 방식이 대물림이 되고 그것이 그냥 한 번 훅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머릿속에 계속 뇌리에 남아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으니 엄마도 공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엄마도 공부가 필요하고 그리고 엄마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이 아이에게 어떤 그 경험으로 남을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또 질문을 통한 사고의 경험이 중요하다. 이거는 제가 아이들 어릴 때부터 실천해 왔던 부분이에요. 그거는 이제 수학의 부분이 아니라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책을 읽을 때 이제 주로 그렇게 했던 부분이었는데, 이거를 수학까지는 그때 당시까지는 연결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아이가 초2였는데 그때 연결을 못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의 이제 이 부분 23쪽인데 질문을 통한 사고의 경험이 중요하다. 물건을 만져보는 등의 단순한 물리적인 체험뿐만 아니라 엄마, 교사, 친구, 형제 등과의 대화를 통한 사고의 경험으로 아이는 성숙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학에 대한 고정관념은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보다 평소 집에서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은 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특수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에요. 학교에서 사실 거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학교 선생님하고도 대화가 거의 없고, 거의 대부분 아이들은 온라인 수업을 듣거나 또는 엄마하고 대화하는 것에서 그냥 끝나죠. 그럼 엄마하고 어떤 질문이 서로 오고 가는가, 또 형제들끼리 어떤 질문이 서로 오고 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진 시점이거든요, 지금이. 도형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하세요, 지금. 생활에서 실제로 물건을 만져보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미처 의식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질문을 통해서 아이가 자기가 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이 그 엄마들의 어떤 마인드를 바꾸는 거, 요즘 엄마표 수학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되게 잘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근데 저는 이 선생님의 책을 요즘에 다시 제가 보고 있거든요. 초심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다시 보고 있는데, 굉장히 2008년이면 여러분 완전히 틈 먹고 막 그 난리 날 때예요. 2008년이면 이명박 대통령 그때 시절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엄마표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요즘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요즘은 엄마들도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은 데다가, 그리고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지금은 엄마가 발벗고 나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시기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되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유튜브도 있고 요즘에는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서 저 같은 선생님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학교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강의를 제공을 하시고 하다가 보니까 엄마표라는 게 별거 아니라고 접근하기 쉽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2008년에 정말 이런 책을 내셨다는 건 정말, 그것도 학교 선생님이, 되게 놀라운 일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선생님의 어떤 그 교육, 저에게 직접 사사하신 건 아니지만 이제 이 선생님 책을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정말 내가 아이에게 적용해보고, 제가 그래서 우리 큰애는 6학년 때까지 학원을 안 보냈어요. 6학년 때 2학기 거의 끝날 때 10월에 그때 이제 비로소 학원을 보내면서 공부를 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엄마표를 놓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선생님의 그 강미선 선생님의 수학은 밥이다라는 책이 너무 아이들을 모르는 엄마들에게 되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읽었던 책입니다. 이 책이 교사와 학부모를 위한 함께 도서관 시리즈였네요. 몰랐어요. 주니어 김영사에서 나왔던 책이었는데, 근데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마인드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예요. 마인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저는 너무 오랫동안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만 해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노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애랑 막,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그래, 그때 노는 게 잘 안 돼가지고, 그냥 그 공부랑 상관없이 노는 건 잘했어요. 제가 이제 애들하고 막 달리기 하고 뭐 게임하고 이런 건 되게 잘했는데, 좀 더 수학 교과서로 놀아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찾던 중에, 나 왜 이거를 너무 늦게 봤나 몰라. 이 책이 교사와 부모를 위한 함께 도서관 3권이었더라고요. 그럼 이게 먼저 나왔던 거잖아. 이 책이요, 초등 수학 놀이북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강미선 선생님이 쓰신 거예요. 강미선 선생님이 쓰신 건데, 초등 교과서를 베이스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 책이 절판됐어. 나 진짜 미치겠어, 이거. 아니, 이거 다시 좀 해주시면 안 되나? 내가 오늘도 예스24에 들어가서 봤는데 이게 절판됐더라고. 아까워 죽겠어.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가지고 유튜브에서 풀어봐야 되나 아니면은 카페에서 지금 풀어봐야 되나 고민이 될 정도로 진짜 너무 좋은, 갑자기 생각난 거 오늘 아침에 이게 갑자기 내가 왜 이렇게 좋은 책을 여지껏 얘기를 안 했지? 그랬는데 이 책이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교과서로 돼 있어요, 여러분. 자, 이건 봐봐. 이거는 1학년 1학기 그때는 교과서가 그 이제 스토리텔링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게 2005년이니까 7차 교육과정이거든요. 그때는 1단원이 5가지 해수고 2단원이 9가지 해수고 3단원이 여러 가지 모양이고 4단원이 가르기 모으기 5단원이 더하기 빼기 6단원이 비교하기 7단원이 50가지 해수 8단원이 분류하며 세어보기야. 8단원까지 있었어, 여러분. 대박. 요즘 애들 배우는 거 많이 줄었죠. 요즘 6단원까지밖에 없잖아. 어머, 3학년까지 전부 다 8단원까지 있네. 대박이다. 도형으로 스무고개 하기? 요거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도형으로 스무고개를 이렇게 탁 붙여줄게. 놀이 방법 이거예요. 첫째, 순례가 된 사람이 마음속에 어떤 도형을 떠올린 다음에 나머지 사람에게 그 특징을 설명하는 거야. 특징을 설명하면 애가 예를 들어 순례가 이건 굴러가. 그러면 각자 쟁반에 굴러가는 걸 모으는 거죠. 몸으로 하는 게임이네요. 이것을 옆에서 보면 네모 모양이야. 그럼 자기 쟁반에 있는 것들 중에서 모양이 다른 것들을 밖으로 내놓는 거야. 분류라는 거예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하다가 보면 내가 내 눈으로 자꾸 곁눈질하는 걸 보게 되니까. 그럼 애들이 눈치챌 수 있으니까 그것을 이렇게 눈치채지 않게 제대로 하라고. 이게 이제 주의사항이야.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순례가 이제 그만하면은 그 다음에 쟁반의 것을 확인해서 정답을 맞춘 사람이 순례를, 정답을 못 맞춘 사람이 순례가 되는 게 아니라 정답을 맞춘 사람이 순례가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임도 있고요. 되게 간단하죠. 어렵지가 않아요. 내가 만든 띠벽지, 이런 게임도 있어요. 이런 게임. 자, 어른이 먼저 3가지 도장으로 종이띠 위에 규칙적으로 무늬를 만드는 거예요. 띠벽지 위에다가 종이띠. 종이띠가 뭐 엄청 복잡한 거 아니고 여러분 만드시면 돼요. A4 잘라가지고 이렇게 붙여서 만들면 되겠죠. 무늬를 만들어. 뭐 ABC, 기억니은 디귿 아니면 동글동글 세모 동글치고 막 만드는 거야. 근데 이제 하다가 보면 애들도 깨어들고 싶거든요. 그럼 아이도 패턴을 만들어서 종이띠에 도장을 찍어요. 그래서 아이가 찍은 걸 보고 패턴이 규칙적인지 한번 확인을 하는데 그렇게 한 다음에 아이가 규칙적인 모양을 못 만든다면 규칙적인 모양을 만들도록 먼저 같이 지도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다른 띠를 여러 개의 무늬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만든 띠 위에 색칠을 얹어서 규칙을 가리는 거죠. 자, 이럴 때 무늬를 하나만 가릴 수도 있고 여러 개 가릴 수도 있고 중간에 가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상대방한테 색지로 가린 부분에 어떤 무늬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를 제일 앞에를 가려버리면 패턴의 시작이 어떤지를 모르니까 이왕이면 중간 부분을 가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지도를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자, 그런 다음에 애들이 알아맞혀. 그러면 이 사이에는 몇 개가 있어 정도는 여러분 힌트를 주셔도 되고, 네. 짠! 하고 이제 색지를 걷어서 답을 찾아내는 거죠. 네, 너무 재밌겠다. 자, 아이가 익숙해지면 패턴이 점점 복잡해지는. 이런 게임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떡하지? 당장 해보고 싶은데. 1학년만 있는 게 아니라 3학년까지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하나 해보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요즘 시간에 대한 질문 하도 하셔가지고, 제목은 신나는 생일잔치야. 신나는 생일잔치. 먼저, 잔치가 시작된 시각을 정해. 정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시계를 만드는데요. 다 디지털 시계를 만든 거야. 이렇게. 여러분 이게 시계 탁상 달력인데 이걸 가지고 시계를 지금 만들었어요. 탁상용 달력 위에다 종이를 붙이고 반을 자른 다음에 왼쪽엔 시각을 오른쪽엔 5분 단위로. 그럼 여러분 우리 왜 자리판 만들듯이 하는 건데 얘는 2개로 돼 있는 거야. 이렇게 2개로. 자, 잔치가 끝나는 시각을 정하기 위해서 아이가 눈을 감고 시 카드를 넘기고 있을 때 엄마가 그만이라고 하면 얘가 멈춘대. 자, 다시 아이가 눈을 감고 분 카드를 넘기고 있을 때도 엄마가 이제 그걸 멈춰서 그렇게 만들어진 시각을 종이에 적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권을 애한테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잔치를 얼마 동안 했는지 시간을 구하기 위해서. 자, 처음에 시작된 시각이 예를 들어 1시 10분이라고 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날 거 아니에요? 그럼 아이가 이렇게 카드를 넘기고 있을 때 엄마가 이제 그만 했는데 엄마는 몰라. 엄마는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는 거죠. 아이는 눈을 감고 있으니까 아이도 모르겠죠. 이게 몸으로만 느끼고 있겠지.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멈춘 그 시각하고 처음에 출발했던 그 시각 사이에 간격을 구하는 거죠. 그게 이제 시간이니까. 잔치를 얼마 동안 했는지 시간을 구하기 위해서 모형 시계를 넘기는데, 지금 여러분 이게 디지털 시계잖아요. 디지털 시계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한 장씩 넘기면 5분씩 넘어가겠죠. 5분, 10분, 15분 이런 식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천천히 분카드를 넘기면서 시간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00분이 되면 C카드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요거 만드는 방법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고민해서 해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네. 요런 것도 되게 있고요. 우리 가족 행사날에서 달력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달력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탁상용 달력이나, 여러분 우리 달력 있잖아요. 요런 달력. 근데 요거는 이제 그렇게 하기엔 좀 애매하겠다. 이거는 MKYU 달력이라. 이거 말고 이제 칸이랑 날짜가 분명하게 적혀 있는 거. 내 집에 맞는 달력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달력을 다 붙여. 1월, 2월, 3월, 4월 이걸 다 12개를 붙이는데, 그 중간중간에 뭐가 있는 거야? 내 생일이 있는 거지. 또는 아빠 생일이 있고 엄마 생일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짜를 오리는 거야. 그 해당 날짜를. 그러면 이제 거기가 구멍이 돼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돼서 날짜를 셀 수가 있는 거지. 직접 세볼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머릿속으로 사실 달에서 달 넘어가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거네요. 자, 아빠 생일하고 엄마 생일 중 누가 먼저 있는지. 먼저라고 하는 건 적은 수의 달력에 찾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구별해 볼 수가 있고, 며칠 차이가 나니 달이 몇 개가 막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40며칠 이렇게 차이가 날 수도 있거든요. 300일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이런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날짜들 사이에 날짜의 간격을 계산해 보는 거죠. 이거 괜찮은데요, 여러분? 네,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재밌는 놀이가 있는 이 초등수학 놀이북이 있는데, 이 책이 절판됐다는 게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든 제가 가지고 있는 걸 활용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걸 카페에서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왜냐면 이제 완전히 똑같지 않으니까요. 이걸 카페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이거 유튜브에서 가끔 소개해도 좋을 것 같고, 좋은데요. 오늘 제가 저의 어떤 엄마표의 시작, 제 엄마표의 시작이었던 우리 강미선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강미선 선생님이 쓰셨던 책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서관에 다 100% 비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특히 행복한 수학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마다 거의 필독서거든요. 네. 이렇게 책, 억지로 막 제가 사서 보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옛날부터 있던 책들은 여러분이 꼭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길 정말 바라고, 오히려 사실 거면 최근에 강미선 선생님 책을 사세요. 네. 왜냐면 이제 스타일이 계속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에게 많은 영향을 줬던 그런,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습니다. 이 영상은 팬심에 의한 영상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이렇게 엄마표를 이렇게 길게 할 줄 몰랐어요. 저는 그냥 큰애 조금 하다 말 줄 알았어요. 그런데 둘째가 너무 다르게 나온 거예요. 얘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가 계속 엄마표를 하게 된 거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가 셋이면 셋인대로 또 고민을 하시겠죠. 너무너무 다른 이 아이들, 그리고 너무너무 다른 이 엄마, 어떻게 내가 엄마표를 할 것인가.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어떤 그 기준 또는 어떤 지침이 되는 그런 책이나 뭐 어떤 유튜브나 쓱쌤TV? 하여튼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완전히 정답은 아니에요. 그거를 토대로 해서 나를 또 갈고 닦아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내가 나중에 이 책을 돌아봤을 때 창피하지 않죠. 내가 그대로 책대로만 하고 살아. 뭐 어떡해. 그건 나를 버린 거랑 똑같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기준이 되는 정말 어떤 선생님, 너무 좋은 선생님이 있다 하더라도 나와 내 아이는 또 다른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할 수 있게 엄마가 또 연구를 해나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중에 가장 기본은 뭐다? 마인드. 마인드를 잡아나가는 거.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 이 팬심 가득한 이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선생님 한번, 강미선 선생님을 또 한번 잘 찾아보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주말 되세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